안녕하세요. 책방 아래 녹음실. 저는 윤정원 작가입니다. 저자와 에디터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방 아래 녹음실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작가님과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마지막입니다. 어, 이렇게 또 이제 팟캐스트로 또 독자분들하고 만나니까 더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무겁나요? 저는 와 엄청 가볍다 이러면서 선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제 책에 보면은 30대인 내가 좋다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에디터님은 나이가 네, 저도 30대 중반을 조금 넘었죠. 후반 아닌가요? 네, 후반입니다. 저랑 동갑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중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반이고 싶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20대의 에디터님의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죠. 같은 일을 겪었을 때 20대 에디터님과 30대 에디터님의 어떤 대처가 좀 다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뭐 그때도 왜 보통 우리가 어리지만 어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제일 나이 들었어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나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오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트웬티원 노래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20대에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이렇게 나이 들고 나 어른인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좀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 그 10년 전에 쓴 역시 이제 비전에서 출간된 하이 신고 독서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후에 저의 지인이 되신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정은이는 10년 전 책, 그러니까 하이 신고 독서학이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책에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는 이제 제가 20대 때 쓴 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뜻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쓴 책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런 오기까지는 부리지 않았어도 되는데, 라고 싶은 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30대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런 오기를 부려서 한번 부러져 보고, 꺾어져 보고, 많은 것들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유연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나는 오늘이 유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가 되면, 또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어떤 생각의 깊이, 마음의 맞아요. 깊이도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때 선생님들, 머리가 하얗게 센 선생님들, 어떤, 힘든 일, 태풍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저 저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츰차츰 살아내면서, 저 저력은 태풍을 많이 맞아 보셨기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표정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저 선생님들이 저걸 잘 겪어내셨기 때문에 저런 미소와 저런 인품이 나오는 분위기가 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20대 때는 오기가 가득 차서 빨리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런 인품 가지면 완전히 진짜 이건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대에는 지금, 그러니까 각 나이별로 누릴 수 있는 매력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겪는 가장 저의 변화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변화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음이에요. 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고 왠지 그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틈을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틈을 보이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설령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지언정 나는 우스운 사람이 아니고 다만 그걸 모를 뿐이니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이게 30대인 제가 좀 괜찮다고 느끼는 부족한 저의 많은 모습 중에서도 이거 하나는 좀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에디터님도 생기셨나요? 네, 저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몰랐던 걸 당연히 몰랐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떳떳해졌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했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고 네, 해서 맞아요. 굳이 네. 그럴 필요 없고 아마 누구나 다 겪어봤을 네. 법한. 그 내 그릇만큼만 또 네. 담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넘치게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뭐 지금 글쓰기 활동도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 외에도 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뭐 네, 그렇죠. 오디오북도 하고 계시고 네. 뭐 밀리의 서재 리딩북도 하고 네, 계시고 네. 여러 그렇죠. 가지를 하고 계신데 네. 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오디오 클립, 윤정원 작가의 독서 위로, 그리고 밀로이 서재 리딩북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글쓰기 코칭이라던가 강의라던가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책을 좀 더 많이 독자분들에게 책이 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드러나면 저 사람 책은 어떨까라고 궁금해서 읽으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해본 거니까 힘들고 안 해본 거니까 모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편집까지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기획하고 게스트 섭외하고 혼자 할 땐 혼자 녹음하고 게스트가 있을 땐 녹음실에 가고 또 편집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는데 이거 처음에 힘들어라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획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또 기획할 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또 일이 다른 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도 꿈이 라디오 DJ였으니까 그 라디오 DJ의 소원 성취를 지금 실컷 하고 있습니다. 40대 어떤 작가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솔직히 오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떤 롤모델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저 20대 때는 롤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매해마다 60대까지의 연단위 계획을 매해 리뉴얼 새로 쓰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의미하구나를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삶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도 계속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왜 계획한 대로 안 돼라고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좋자고 쓴 계획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에 와서 40대, 50대, 60대 내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오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냥 요 정도 부족하지만
나로 살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계속 윤정은으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에도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책을 쓰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하고 싶고, 또 작업이 이렇게 끝나면 좋은 분들과 또 잔도 부딪히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싶고, 저희 가정 안에서 또 이제 아이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보다 평온하거나 평범한 오늘이 지속되기를 꿈꾸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의 감정들도 네. 그때가 됐을 때 또 작가님 글로써 책으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90 될 때까지 글 쓰려고 하니까. 네, 제가 그때도 중간중간 연락을 드리고 네, 오래도록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비전 PMP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도 또 많이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작가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네. 책 속에 있는 한 대목을 좀 읽어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해드린 30대인 내가 좋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디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낭독해드릴게요. (30대인) 내가 좋다. 30대인 내가 좋다. 20대의 나보다 30대 후반의 오늘이 너무 좋아. 20대 초반부터 함께한 친구와 올해 계획을 이야기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의 오늘이 좋다고 고백한다. 너무 젊고 눈부셨지만 20대의 나는 늘 불안했다.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보여도 어떻게 갈지 방법을 몰랐고 마음만 급해 총총거리며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냈다. 30대가 되고 안도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늘 어리다고 무시받던 나이 콤플렉스를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30이 되고부터 누가 나이를 물으면 당당하게 30대입니다 라고 말하며 희열을 느꼈다. 20대가 뭘 알겠어 라는 말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되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못한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기를 쓰고 아는 것으로 만들었던 20대와 달리 모르고 못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30대가 좋다. 배인 상처가 이제는 덜 아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오늘이 좋다. 눈물은 흘리되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오늘이 좋다. 웃을 기회가 생기면 아낌없이 웃는 오늘이 좋다. 치호를 앞에 두고 하하하 하고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치호가 하하 소리내며 따라 웃는다. 아이의 살을 부비며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좋다. 새롭고 낯설게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오늘이 좋다. 익숙하고 지루한 것을 견디느니 불안한 도전을 견디는 편이 생을 살아낼 생기를 심어주는 걸 알고 있는 오늘이 좋다. 다시 돌아가도 무모하고 치열하게 20대를 살아낼 나이기에 30대인 오늘의 삶도 흥겹게 지기재고 마음먹는 내가 좋다. 강의를 10년 가까이 했으면서도 아직도 떨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알고 있는 오늘의 내가 참 좋다. 주름은 늘었지만 경험을 가진 오늘의 내 나이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도 좋아할 거다. 40대의 나와 50대 이후의 나는 여전히 생의 순간에 충실할 테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보낸 내가 맞이할 내일이니까.
오늘 저 낭독하면서 내가 좋다, 내가 좋다 많이 말을 하니까 오늘은 왠지 제가 참 더 좋아진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저희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은 구독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오디오 클립 채널에서 만나고요. 또 좋은 책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